책장 파먹기? 한강 작가님 벽돌책 시리즈.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부끄럽게도 사놓고 안 읽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책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안녕하세요. 간만에 영상을 다시 찍어보게 됐습니다. 먼저 제 올해 독서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해 저는 책을 새로 사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올해 이미 책을 조금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더는 안 사고 있는 책을 읽자를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책장 파먹기? 여러분 독서 장조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SNS에서 유행했던 건데 책을 재워놓고 그냥 방치하고 가만히 두는 독서 장조림이 취미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저도 독서 장조림이 취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올해 목표는 제 장조림 다 먹어치우기, 제 책장 파먹기, 책장 부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제 책장에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 책장에 어떤 책들이 쌓여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구매한 책도 있고요. 제가 선물을 받은 책도 있고요. 제가 어디서 물려받은 책도 있어요. 희경이 책 많이 읽는다 하지 않았나? 여기 우리 집에 책 좀 가져갈래? 해서 뭐 친척이나 주변 분들에게 얻은 책도 있고요. 그렇게 쌓인 책이 제 손에 들어온 지 10년 된 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장조림을 공개하고 이걸 꼭 읽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먼저 제 책장을 보실까요? 자, 여기 한 칸이 먼저 있고요. 자리가 없어서 책장 위에 이렇게 쌓아놓은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한 칸이 더 있는데 사실 대부분 사회학 책이거나 자격증 책도 조금 껴있는데 저건 무시해주세요. 그리고 제 일기장들이랑 같이 영어 책도 조금 있네요. 샀는데 책이 많아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임팩트가 있는 거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책입니다. 한강 작가님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어요. 혹시 사신 분들 계신가요? 디자인은 이렇게 통이 있고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컬렉션입니다. 이게 너무 사고 싶어서 제가 그때 독일에 교환학생 때문에 한 학기 가 있을 때였는데 그냥 한국 집으로 배송을 시켰었어요. 짜잔. 이건 공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의 구절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잘 안 보고 사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공책 역할도 되고요. 자, 이제 이 책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사실 저는 흰을 이미 이전 버전으로 샀었어요. 그런데 이 에디션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으면서 한강 작가님 덕분에 힘을 얻었던 일들이 많아요. 해외살이가 짧았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벅찬다, 나 한국인이구나 싶었던 경험들은 거의 다 한강 작가님이 만들어주셨어서 더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디션을 올해 샀고요. 그래서 꼭 읽을 겁니다. 제가 책 안 산다고 다짐했는데 샀으니까요. 사실 이것도 최근에 산 책이에요. 제가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조금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책을 읽는 유튜버인데도 마케팅에 대한 책을 너무 안 읽은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빠르게 지나가는 트렌드 같은 건 저는 뉴스레터나 직접 경험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얻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읽히는 책들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봤지만 이렇게 책을 3권이나 샀습니다. 이건 포지셔닝, 이건 그로스 해킹, 완전 얇고요. 나음보다 다름,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무엇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라는 한국 책도 하나 샀습니다.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 사지 않은 책들로 쫙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제 눈앞에 책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보여드리기가 좀 무섭네요. 무거워가지고
이건 벽돌책 시리즈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닌 애들도 좀 껴있긴 한데 설명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읽던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랑 자유로서의 발전. 자유로서의 발전은 수행평가 책이었고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그냥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25살이니까 너무 옛날에 읽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교양도서도 많아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하느라 읽었던 책이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1, 2. 그리고 곁에 두고 있는 서양 철학사는 제가 철학에도 관심이 있었어서 이것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교양 싹 했다고 샀었어요. 근데 이 책은 솔직히 말하면 완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 책들은 수행평가 때문에 완독을 했는데 2017년에 읽었으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서 교양을 채워보고 싶어요. 제가 자꾸 교양 하게 되는데 교양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 제가 알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읽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지 않을까요? 저희가 얻고 싶은 것들을 책에서 잘 얻어보자고요. 근데 벽돌책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정말 유명하죠. 이 4권이 아마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인문교양의 정석이 아닐까요? 어우, 무거워요. 사실 이 책들 4권도 저 다 읽었었는데 2020년, 21년쯤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 책이 통찰력이 좋아서 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뾰족한 말을 해주는 편은 아니라 그 점은 늘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사피엔스는 괜찮게 읽었는데 호모데우스를 제가 읽을 때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호모데우스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은 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질병, 전염병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였는데 저는 당장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고 마음이 힘들고 국가가 뒤숭숭하니까 좀 몰입을 못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코로나가 끝난 지금 다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도 꼈고, 코스모스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배경이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쓸 시리즈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걸 보면서도 이과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 새 책 안 사는 이유 이제 좀 아시겠나요? 저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걸 사는 건 그냥 소비예요, 소비. 이기적 유전자도 2020년? 21년? 그때 읽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날 때가 됐죠. 논지만 기억납니다. 근데 세상엔 논지 말고도 중요한 게 많으니까요.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물론 저한테도 이런 두꺼운 책들, 벽돌책이라고 부르는 책을 읽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각 잡고 딱 읽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읽어보고 싶으니까 참고 읽어야겠죠? 이제 책 진짜 많이 읽을 거예요. 네, 스타트업 근무할 때 선물로 받았던 책이에요. 유난한 도전, 토스팀의 도전기. 이거를 아직도 제가 못 읽은 거 있죠? 이때의 토스랑 지금의 토스는 정말 다른 기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원래 처음이 가장 임팩트 있으니까 이 스타트업 이야기 읽어보면서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열정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조금 이상한, 왜 다 이상한 책만 나와 있는 걸까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돈키호테입니다. 심지어 돈키호테는 제가 산 책도 아니에요. 동생이 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너무 길어서. 이거 어떡해요. 제 손 한 뼘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집에서 이거를 장조림만 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꾸역꾸역 읽어보고 싶어요. 올해 안에 이 책들 다 못 읽거든요. 최대한 읽어보고 싶어요. 뭐부터 읽을진 저도 아직 모르지만 최대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도 좀 파이팅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 읽는 건 저한테도 큰 도전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꺼운 책.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고 아시나요? 구조주의 사상가의 연구 일지, 연구 기록, 논문이죠. 놀랍게도 이 책도
2018년, 19년 정도에 고등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그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사회학과 학부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저희 학과에서도 구조주의 배우거든요. 이제 좀 머리에 들어온 게 있으니 이제는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한, 이상한 책 모음이에요. 어디서 받은 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은 진짜 어렸을 때 구매했거나.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은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사실 산 건 아니고 어머니가 사주셨었는데 잘 몰라도 한번 읽어봐라 하셔서 그냥 읽었었습니다. 시약이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서는 읽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얻은 책이에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공지영 소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유명한 책이죠. 근데 제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이 있으니 읽어봐야겠죠? 신영복의 담론, 그것도 받았어요. 봉제인형 살인사건, 얘도 받았어요. 르누아르, 이건 그냥 생겼어요. 아마 어머니가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책이거든요. 두꺼운 종이로 돼 있고 코팅된 르누아르 작품에 대한 설명. 유럽에서 5달 넘게 있어 보면서 미술 작품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교양으로 들었던 작품들도 있어서 아는 건 즐거웠지만 모르는 것들은 너무너무 슬펐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에서 발굴해내서 이 책도 읽어볼 책에 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껍빛 단리, 정말 추억이지 않나요? 수능 볼 때 했던 건데 그때도 전편을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집에 있네요. 왜 저한테 왔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한국 단편문학선. 뭔가 중고 서점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걸 무슨 마음으로 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김동미, 황순원, 오영수, 손창섭, 정한숙, 이호철 이런 분들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고3이 끝났다고 이렇게 제가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얘도 읽어볼 책 후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유시민의 논술특강. 저도 글을 잘 쓰고 싶어요. 사실 이 책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진짜 논술특강 같은데요? 수험생한테 쓰는 말이었네요. 저는 25살이 되었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책이 또 있어요. 나의 한국 현대사. 이 책도 왜 저희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책 읽어봐야죠. 책을 펼쳤는데 너무 슬픈 사진이 있어서 슬프네요. 그렇고요. 저도 책을 안 읽고 많이 미룹니다. 그래서 창작과 비평 구독을 했던 때가 있거든요. 아마 도서전에서 무언가를 줘서 구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쭉 안 읽은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3권이 저한테 남았습니다. 네,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서 책을 절대 사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선물 받은 책입니다. 바로 저희 고모가 쓰신 책이거든요. 저희 고모가 멋진 PM이셔서 이런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 책을 받은 이후로 제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이젠 읽어봐야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꺼내서 언급한 책 말고는 막 그렇게까지 특이한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파친코는 중간중간에 읽다가 흐름이 끊겨서 다시 읽어보려고 하고 소설보다랑 시티픽션은 아직 못 읽은 게 참 많고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도 의외로 못 다 읽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학동네 북클럽 할 때 받았던 마음. 그리고 이건 책들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책들입니다. 저 히가시노 게이고 책은 제가 2020년 정도에 사놓고 아직도 안 읽었어요. 잠깐 히가시노 게이고 책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히가시노 게이고 광팬이었거든요. 학교 도서관에 있던 히가시노 게이고 책은 제가 다 읽었어요. 학교에서 사실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는데 면학 시간에 몰래 도서관 도망가고 시험 끝나고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흥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읽어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때 연애소설로 좀 책 라인업을 확장시키던 때라 제가 흥미를 좀 잃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히가시노 게이고 책은 몽환화입니다. 좀 저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추리하는 게 좋아요. 몽환화 추천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북커버거든요. 이 안에 있는 책은 오앤리 단편집이에요. 왜 들어갔냐면 그냥 크기가 딱 맞아서 생각보다 북커버가 크더라고요. 이건 친구한테 선물 받은, 생일 선물로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이런 형태의 북커버 쓴 적 없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자랑. 짠! 열면 이렇게. 이것도 예쁘고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칸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많이 읽겠다고 더 넣고서 안 읽게 되는 존입니다. 영어책. 심지어 저거 보이시나요? 저거 어린 왕자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여행 가서 사왔던 호주 건축학자가 호주 비판한 그런 약간 사회학적인 책 영어고요. 독일어 공부 책 있고요. 아마 독일어 책도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프랑크푸르트 도서관 가서 샀던 독일어로 된 만화입니다. 사실 저는 독일어를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자기소개, 국적소개, 그리고 주문입니다. 음식 주문, 음료 주문, 맥주 주문, 와인 주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단어를 보고 눈치껏 파악할 수 있겠죠. 독일에 제가 있던 도시는 거의 다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 쓸 수 있어서 독일어는 이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기념으로 샀던 건데 이걸 제가 언젠가 읽게 될까요? 읽게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완전히 아니야 이런 건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책들도 제가 영어 공부해보고 싶어서 손에 잘 닿는 곳에 둔 건데 잘 안 보게 되네요. 이것도 이제 봐야겠죠? 저 영어 공부도 다시 열심히 할 거거든요. 제가 요즘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어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게 두서가 없고 살짝 붕 뜬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학 책을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이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은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패스. 마르크스 책도 있고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책인데 어빙 고프만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사회학이 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문화사회학 전공책으로 구매했던 거예요. 문화분석, 문화이론 이렇게 세트로. 그리고 사회학적 파상력. 김홍준 교수님께서 제가 배웠던 교수님의 스승님이세요. 제가 만나뵌 적은 없지만 저 이분의 이론을 좋아할 것 같아서 이분의 주장이 보고 싶어서 사놓고 안 읽었고요. 구별짓기. 제가 부르디에 진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놓고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상편만 그냥 있어요. 하편을 살 필요가 아직 없었어요. 읽을 겁니다. 과학혁명의 구조, 토머스 쿤. 읽었었어요. 기억이 나긴 나는데 제가 전공 수업에서도 이걸 배우고 교양 수업에서도 이걸 배웠던 적이 있어서 지금 읽으면 다르게 와닿을 것 같아서 다시 읽고 싶고요. 이거는 쉬워 보여서 샀는데 안 읽어봤고요. 고전사회학의 이해. 저 고전사회학자들을 좋아하거든요. 전공책인데 읽어봐야죠. 책인데. 사회학의 초대, 피터 버거. 유명하고 또 막스 베버 이해사회 카테고리는 읽었었는데 얘는 다시 읽을 필요는 당장은 없겠네요. 얘네가 더 먼저 같았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제가 책을 읽겠다고 다짐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이랑 다짐을 하면서 제가 이 다짐 지켜가고 싶고요. 그리고 저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올해 목표 지금 벌써 4월이지만 심지어 5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독서 목표 점검하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해 독서를 꾸려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간 점검차 찍어봤습니다. 올해 정말 책 더 안 사고요. 여기 있는 책 안에서 골라서 읽겠습니다.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 아시나요? 제가 책에 있어서 소비의 사회 그 자체였습니다. 올해는 참을 겁니다. 열심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쌓여있던 책들이라 두꺼운 책들 진짜 많고 뭔가 쉽게 안 읽혔던 책들이 많은데 읽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두서없는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